오늘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던 거가 리시버 다이버시티에서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에서 사용되는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퀄 게인 컴바이닝, 셀렉션 컴바이닝, 스위치드 컴바이닝이 있고 이제 리시브에서 여러 개 안테나를 썼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이제 송신에서 안테나가 많이 있고 수신은 리시버에서 안테나 하나 있을 경우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트랜스미터가 채널을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가 채널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대표적인 것만 트랜스미터는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트랜스밋 리시버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리시버 다이버시티에는 이런 거가 있다.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다이버시티,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걸 채널 모델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리시버가 되겠죠. 여기 리시버에서 리니어하게 컴바이닝을 하겠다. 왜 우리가 리니어한 이 방식을 고려하냐면은 항상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한 것은 리니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에다가 어떤 웨이트를 W1, W2, WL을 곱해서 이것들을 합치면 이거가 컴바인드 된 시그널 RCT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이러한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각각의 안테나 브랜치에 오는 시그널 RL, 각 안테나 브랜치에서 우리가 컴바이닝 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웨이트를 WL 이라고 쓴다라면 RLT는 각각의 채널 게인 HLT, 그 다음에 시그널 SOT 플러스 NLT 노이즈,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파워가 있는데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 WL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풀어보자 라고 그랬었죠. 그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나중에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SOT, 즉 인포메이션은 지금 하나만 보내고, 데이터 수출입 하나만 보내고 있다라는 거에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우리는 성능을 SNR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컴바이닝 하는 데 있어서 이 컴바인드 된 시그널의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이 웨이트 값을 무엇으로 줘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었냐면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 이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금방 아까 컴바인드 된 시그널이 이렇게 시그널 파트와 노이즈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SNR을 쓴다라면은 이 노이즈 파트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즉 노이즈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쓸 수가 있고, 이 시그널의 에너지는 이거에 놈 스퀘어를 하면 되니까 이 시그널 부분 에너지 ES가 나오고, 이거의 놈 스퀘어 WL, HL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WL 값은 WL의 총 제곱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항상 어떤 컨스턴트한 값으로 제곱의 합들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 수는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제곱의 합은 우리가 컨스턴트로 놓는다라면 이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면은 전체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에서 각각의 썸의 제곱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퀄리티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 WL이 HL의 컨주게이트하고 같을 때, 그렇죠? 컨스턴트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지만 그냥
뭐 그 컨스턴트가 아비트러리한 컨스턴트가 다 통하기 때문에 C가 1이 된다라면은 이 WL은 채널의 컨주게이트 하고 같으면은 이게 이퀄리티가 돼서 이 값이 맥시마이제이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옵티멈한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많이 쓰이는 일종의 수학적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또 많이 쓰이는 게 또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테크닉들은 익혀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티멀 웨이트를 대입을 해보면 아까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에서 그 옵티멀 웨이트 값을 대입한 거에 어퍼 바운디드가 되고 이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냐면 WL이 HL 컨주게이트로 쓰일 때 그래서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이것을 보니까 각각의 SNR 값들을 합해 놓은 값으로 토탈 컴바인드 SNR이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웨이트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의 토탈 컴바인드 SNR은 각각 안테나 브랜치의 SNR들의 합으로 나온다는 것을 금방 증명을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 안테나 브랜치에서 사용되어질 웨이트는 각 안테나로 들어오는 채널의 컨주게이트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MRC를 쓰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오는 채널을 에스티메이션해서 그것을 컨주게이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received output SNR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안테나 브랜치의 SNR들의 합이다. 그러면 average received output SNR은 이것의 평균값이 되니까 이 평균값은 각각의 평균값들의 합. 당연한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만약에 IID다 그러면 감마 1, 감마 2 각각의 브랜치가 모두 에브리지 SNR 값이 같다라면은 뭐 L 감마 바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이거를 에브리지 BR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한다라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금 빨리 퀵 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퀵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토탈 감마 이 SNR이 주어졌던 가정하에 SNR 얼마냐? 비트 에러 레이트는 얼마냐? BPSK에서 이렇게 Q 루트 2 감마 T가 되겠죠? 근데 감마 T는 각 SNR들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감마 1, 감마 2, 감마 L 자체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스턴테니어슬리하게 계속 지금 변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에버리지를 취해서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것을 그때 에버리지 BR, 에버리지 S, 심볼 에러 레이트 그리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PDF로 이렇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면 그거가 바로 에버리지 BR,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려면 감마 T에 대한 PDF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나 또는 감마 1부터 감마 L까지의 조인트 PDF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조인트 PDF 감마 1부터 감마 L까지의 조인트 PDF로 여기 P2 감마 1 이것은 바로 요거 그 Q 루트 2 감마 1 감마 2 감마 L까지 합의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L개의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인디펜던트 채널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 조인트 PDF가 각각의 PDF에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더불어 그때 이야기했던 alternative representation을 사용하면은 q 루트 2 감마 t가 이렇게 alternative representation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exponential minus sin square phi 그 다음에 여기에 2 sin square phi 분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2가 캔슬되고 이것들의 합이 되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 썸이 된 것은 이 프로덕트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IID 한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낸 것, 그 다음에 여기 PDF로 곱으로 나타낸 것을 각각의 감마1은 여기 PDF 하나의 곱, 또 감마2는 여기 PDF 감마2의 곱, 이렇게 페어로 만든 다음에 각각의 이 인티그레이션이 감마1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감마1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각각의 MGF들의 이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일레이 채널일 때는 지난번에 1 감마바 S의 인버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금방 구했던 이 average BTLR rate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L승이 돼서 만약에 IID 채널일 경우에 그래서 쭉 적어보면은 그때 이러한 폼에 대한 어떤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IL 감마 바라고 나타내고 이거에 대한 클로스드 폼을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구해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 2, 3, 4 안테나 개수를 증가할 때마다 BTR 레이트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그 MRC를 봤다시피 MRC를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리시브드 시그널 안테나 첫 번째 브랜치에서 오는 리시브드 시그널을 R1T라고 한다면 R1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채널 H1 이 안테나로 오는 채널을 H1 곱하기 인포메이션 데이터 시그널 S of T 플러스 이 RF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N1T 그쵸? 그 다음에 이 R2T는 H2 of T, S of T 플러스 N2T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쭉쭉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오는 신호를 우리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션 즉 H1이 뭔지 H2가 뭔지 여기서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웨이트 H1 컨주게이시라고 하니까 H2 컨주게이시라고 하고 이 에스티메이션 된 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H1 그래서 여기 hat을 썼어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컴바이닝 하면은 우리가 MRC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가 필요하다. MR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각 브랜치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내용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뭐 AM이라든지 FM 라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신 방식에 있어서 예전에 정통적으로 쓰였던 방식은 뭐였냐면은 파일럿 시그널을 따로 보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FM 라디오 같은 경우가 있다면 예전에 파일럿 시그널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으로 걔를 딱 쓰게끔 마치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중에서 한 채널은 파일럿 심볼로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파일럿 심볼을 통해서 비록 프리퀀시가 다르지만 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썼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 파일럿 시그널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1992년에 캐벌스라는 사람이 지금 은퇴를 했는데 한때 그
캐나다에 그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만 대학의 교수인데 하여튼 논문을 많이 쓰는 거 아닌데 한 번씩 쓸 때마다 되게 그 중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잘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독창적으로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 있었어. 캐벌스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992년에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방법을 냈는데 그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파이로 심볼 어시스티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법이에요. P3이라는 방식인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통신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일럿 심볼 들어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심볼 들어가 있고 데이터 인포메이션 들어가 있고 파일럿 심볼 들어가 있고 파일럿 심볼을 이렇게 데이터 중간마다 인설티드 하기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을 적에 이런 상황에서 이 채널을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가 옵티멈한 에스티메이션인가? 이런 상태에서 채널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채널 상태가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이 P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D1, D2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심볼이 어떤 것이 보내질지는 모르지만 이 P는 어떤 데이터인지 트랜스밋 리시버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인지 알고 있는 이 심볼이다 이거죠. P는. 그쵸? 예를 들어 1111 그를 10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1-1 해갖고 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P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요거가 하나의 프레임 랭스가 될 텐데 이 프레임 랭스 코이런스 타임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이런스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 P3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known 심볼을 그 인포메이션 심볼의 그 가운데에다가 인설트 하는 것. 그것을 P3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파일럿 심볼 어시스티드 모듈레이션. 자, 이 방법에 있어서 자, 이거를 discrete time received signal 모델로 시그널을 쓰면은 K번째 received 시그널을 HK S of K 플러스 N of K.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쵸? 그 다음에 N번째마다 파일럿 시그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쵸? 그래서 프레임 랭스가 M이 돼가지고 N번째마다 파일럿 심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SKM. N번째, 그러니까 K는 인테저가 돼가지고 S0일 때 나오고 그 다음에 SM일 때 파일럿 심볼이 나오고 S2M일 때 파일럿 심볼이 나오고 즉 아까 그 전 그림을 보면은 S0, SM 그러니까 여기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S2M 그죠? 그렇게 나와서 그것을 파일럿 시그널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포메이션 데이터 SK는 마이너스 2분의 M에서 K가 2분의 M까지 이 캐피탈 M이 아니라 스몰 M이 돼야지 맞겠죠. 그쵸? 네? 하지만 그냥 앞으로 계속 이게 섞어서 쓰이니까 소문자 M이나 이 대문자 M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이렇게 여기 중간을 두고 이렇게 가운데씩 이렇게 끊는다라면은 이 파일럿 심볼에서 나오는 채널 이것은 H0 곱하기 S0가 되겠죠. 여기는 이게 0번째니까 그 다음에 N번째에서 HMSM 그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씩 나눠준다면 파일럿 심볼 하나가 이쪽으로 2분의 n개, 이쪽으로 2분의 n개 그렇게 마치 그 주위를 두고 쌓여 있는 것처럼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에스티메이션을 유지할 텐데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리니어 리그레션 방식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마이너스 n번째,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 전에 파일럿 심볼하고 제로번째 오는 파일럿 심볼하고 보면은 마이너스 n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h-m, s-m. 노이즈는 우리 지금 생략을 합시다. 그렇죠? h-m, s-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로번째 파일럿 심볼이 또 오죠? h0, s0. 이 상태, 이 중간 상태의 채널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친다라면, 이 사이의 채널은, 이 두 사이에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에 맞는 채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것을 1차 방정식으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말을 해요. 만약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커브 피팅을 1차 방정식으로 한 거죠. 퍼스트 오더 커브 피팅을 한 거죠. 이걸 만약에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을 테고, 3차로 하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다라면 이 사이의 채널은 이 빨간색 두 개를 이은 요 직선으로 내가 이걸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이 이 K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마이너스 M부터 제로까지, 즉 마이너스 M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K가, 그러니까 제로에서 그 점 마이너스 M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채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 0에서 마이너스 M,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쓴 거예요. 이때 Y 값은 PH0, 그러니까 S0가 P 값이니까, 파일럿 값이니까 PH0 마이너스 이것도 P 값이니까 PH-M, 그쵸? 그 다음에 K-0 플러스 PH0 P분의 1. 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셋업을 해놓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모두 이 M 값하고 K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을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H0, H-면 어떻게 알아? 알잖아요, 지금. H0, H-M이 지금 우리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아는 거죠. 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우리는 이 값이 뭔지 알죠? 그리고 이건 리시브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알잖아요. 지금 리시브드 시그널 이 값을 보고 마이너스 M번째 때 이 값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S 오브 제로가 파일럿 심볼, 노운 심볼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인지 알고, 이건 리시브드 심볼이니까 얘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H 오브 제로가 뭔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H-가 H0에 그냥 두 개의 평균값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이는 얘네 둘의 평균값이라고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쓴다라면은 이런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n-1 사이에서도 이제 또 여기 심볼과 그 다음 심볼 간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죠?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배운 게, 그러니까 진도를 진짜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예전에 가르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니까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걱정은 마시고, 시험 보기 전에 또 다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배우는 내용에, 그러니까 만약에 낸다라면 나는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리시브드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럿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사용한다라면 중간에 채널은 어떤 값이 돼야 되느냐, 숫자를 집어넣고 실제 이제 그런 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옵티멀 방식에 대해서 카벨스가 말했던 옵티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옵티멀 방식이 중요하냐면 실제 옵티멀 방식이 이거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옵티멀 방식을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쓰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는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야기하려면 옵티멀 방식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옵티멀 방식을 쓰면은 내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이 정도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성능은 이만큼 로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든 뭐 세컨 오더 커브 피팅을 사용한 무엇을 썼든 간에 그거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가 얼마나 내가 잘한 건지를 이야기하려면 옵티멀 어프로치가 임플리멘테이션 하기는 어렵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옵티멀한 거는 다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H of K번째의 이 채널 정보는 카벨스가 어프로치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K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와 2분의 K 사이에 있는 거, 즉 아까 파일럿 심볼이 중간에 있으면 그 중간을 통해서 얘가 파일럿 심볼이 내가 있고 양쪽으로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2분의 K만큼 2분의 K만큼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K와 플러스 2분의 K 사이에 있는 이 채널들을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채널들 하나를 인덱스를 K로 둔다라면 그렇죠? K로 둔다라면 이 스몰 K로 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럿 심볼들에다가 어떠한 웨이트를 곱한 것들의 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웨이트가 그러면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풀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파일럿 심볼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또 여기 파일럿 심볼이 있고 여기 파일럿 심볼이 있고 해서 이렇게 파일럿 심볼이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도 파일럿 심볼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주위에 있는 채널들을 나는 알아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쓸 거냐면 어떠한 파일럿 심볼을 쓸 거냐면 여기 더 나가서 여기 또 여기 더 나가서 또 파일럿 심볼 주위에 있는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 주위의 채널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양쪽에 최대한 많이 파일럿들을 가지고 나는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거.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채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코헤런스 타임이 여기까지 되어 있지만 약간의 코릴레이션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트 값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웨이트 값을 만약에 옵티멀한 웨이트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면 이 람다 값은 더 나의 주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 웨이트에 대한 중요성 값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쵸? 그렇게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했을 때 람다 값이 옵티멀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옵티멀한 것을 풀기 위해서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발생하는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러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람다 값. 그렇죠?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어떻게 할 거냐면 epsilon square of k라고 하고 epsilon of k라고 하고 이것을 제곱해서 민 값, 즉 민
스퀘어 에러의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MSE 방식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그래서 엡실론 스퀘어 K 하면은 HK에다가 이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제곱한 것의 평균값을 보면 HK 그 다음에 람다 IK RIM 여기 아까 썼던 요거의 제곱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람다 값이 무엇이냐 그 값을 람다 옵티멈 값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이 값은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거죠. 람다에 대해서. 저 람다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풀어보자는 거죠.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죠. 그렇죠? 아까 MRC에서 SNR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무엇으로 풀었어요?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풀었죠? 그렇죠? 그 성격, 이렇게 식을 보고 그게 매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떠한 여러분들이 딱 닥친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또 어떤 주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를 여기 넣는 거가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거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똑같은 옵티마이제이션적인 프로블럼인데 이 문제에서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MMS,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타입의 문제들은 대부분 A-B의 제곱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죠? A-B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식으로 쓴다면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 중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돼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는 미니멈 한 값을 다 풀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 맥시멈이라는 것은 글로벌리 맥시멈 주어진 데에서 그러면 레지언에서 가장 끝값이 항상 나오는 건데 미니멈 값이 가장 그 주어진 문제이고 여기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면은 위로 볼록해서 그렇죠? 그래서 컨케이브한 펑션이 되어서 맥시마이제이션의 문제가 푸는 거가 되겠죠. 똑같은 어프로치죠. 그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분. 그렇죠? 이것도 쿼드러릭 이런 제곱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쿼드러릭 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랜덤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 쿼드러릭 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람다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정하려고 하는 값에 따른 미분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람다가 몇 개 있냐면은 K개, K 플러스 1개. 그쵸? K 플러스 1개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 솔루션을 만족하는 람다의 총체적인 람다. 그거를 구하는 거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그거를 풀려고 하는데, 자, 여기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민 스퀘어드 에러,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솔루션을 찾아내자. 라는 거가 지금 목표가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이 i 값이 마이너스 k분의 1을 넣었을 때 이게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0. 또 제일 마지막으로 2분의 k를 넣었을 때 0. 이 모든 제로 솔루션을 만족하는 람다 값, 각각의 람다 값을 풀어보는데 k 플러스 1개의 방정식이 이제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봤어요. 아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람다 여기에서 i는 2분의 k일 때 이거 이제 이걸 쭉 나열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열했다고.
나열을 해가지고 특정한 2분의 K일 때 미분하면은 그때 R값만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여기가 J가 되고 여기 i번째로 적분을 하면은 맞다. i번째로 적분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노트 그게 틀려가지고 제가 항상 이거 쓰면서 인덱스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노트에 프린트로 올려놓은 거에는 여기 오타가 여기 있어요. 그거 어제 밤에 고치고 나서 올리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안 올렸는데 아무튼 내가 이거 올린 거, 이게 고친 거가 3페이지, 이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인데, 3페이지만 내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그죠? 이 인덱스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i번째 람다로 미분하니까, i번째 그 RIM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J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그대로 쓴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걸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생략을 했어요. 여기 원래대로 쓰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미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 제로 솔루션을 만족하는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 없는 건데, 아침에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써보면, 금방 위에 쓴 걸 다시 쓴 거예요, 그대로, 뭐 고친 거 없이. H conjugate of K, 람다 JK, RJM,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 미분한 거 하나가 RIM, 여기 I번째에 대해서 미분한 거 RIM이 나와서 이거를 제로로 만족하는 람다 값을 찾아내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H conjugate에다가 R을 곱한 거에다가 expectation을 취한 거, H conjugate RIM은 이제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가 뭐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는 쓴 거예요. 왼쪽은 오른쪽하고 같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이 expectation이 이렇게 있고 람다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요거가 뭐냐면은 H와 R의 평균값. 그건 뭐냐면은 H와 R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고 타임 디퍼런스가 K하고 IM만큼 떨어져 있는 타임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즉 뭐냐면은 얘 RIM이니까 파일럿 심볼이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H 컨주게이트 K는 이쪽에 있는 어떠한 채널이 될 텐데, 채널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건데, 얘와 얘의 곱한 것의 평균값, 에버리지, 즉, 코릴레이션이 될 거다, 이런 거죠. 그쵸? 이 코릴레이션을 쓰면은, 이거를 H 컨주게이트 R, 그 다음에 I라고 쓸게요. 여기 I 인덱스를. K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도록, K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오토코릴레이션이죠? 그쵸? 파일럿 심볼끼리의 오토코릴레이션. 그래서 I-J라고 쓸게요. 그쵸? 이렇게 쓴다라면 RH conjugate I. 그러니까 여기서 I번째에 지금 I번째에 그 람다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RH conjugate 하고 R과 I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별로.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서메이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런 거 지금 몇 개 있냐면 K 플러스 1개 있어요. K 플러스 1개 쫙 있고 이거가 서메이션 형태로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형태를 우리는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쓰면. 그래서 이거는 이 매트릭스 곱하기 요거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면 아까 했던 요거 이제
요거가 이제 이쪽 좌측이 될 텐데, 좌측을 일렬로 쭉 써보면 H 컨주게이트 R, 거기서 i번째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해갖고 2분의 K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K번째 채널을 지금, K번째 채널 하나를 알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쭉 하고, 아까 나왔던 매트릭스와 람다 쭉, 람다 그 K개를 쭉 쓰고, 그 다음에 R 그 오토 코릴레이션, 그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인데, 이것을 알려면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파일럿 심볼 간에 지금 오토 코릴레이션을 말을 하고 있어요. R은. 제로는 뭐냐면은 파일럿 심볼 딱 제일 가까운 것, 그 파일럿 심볼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될 테고, 요거에, 그쵸? 그 다음에 R1은 나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지금 IM이 생략돼가지고 이게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 심볼과 파일럿 심볼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말하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리시브드 시그널을 보고 걔네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값들이다라는 거죠. 그쵸? 파일럿 심볼들을 계속 받으면서 걔네들을 계속 내가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곱해서 에버리지 취하고, 곱해서 에버리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IJ, RIM, RJM 이렇게 되죠. I번째 저기 파일럿 심볼과 J번째 파일럿 심볼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 하면 I-J. 이거는 우리가 리시브드 시그널 파일럿 심볼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 심볼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곱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로, 그럼 이 값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즉, 채널에 컨주게이트 한 거, 지금 우리는 채널 자체를 모르는데, 채널 컨주게이트 한 거하고 리시브드 심볼 간의, 리시브드 심볼은 파일럿인데, 파일럿 간에 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알 수가 없겠죠. H 컨주게이트를, H 자체를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H 컨주게이트를 지금 어떻게, 걔하고 리시브드 파일럿 심볼 간에, 크로스 코릴레이션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H 컨주게이트과 R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식으로 써보면 H 컨주게이트 K와 RIM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RIM은 파일럿 심볼이기 때문에 H 컨주게이트 K에다가 HIM, SJM 플러스 NJM인데, 이 H, 이게 왜 또 JM이지? I인데, 다 I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파일럿 심볼이고, H와 N은, 노이즈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제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노이즈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제로가 되고, 여기서 보면 H 컨주게이트과 여기 HIM, 그 다음에 여기 파일럿 심볼 P는 밖으로 뽑아내면 익스펙테이션 밖에 P가 있고, H 컨주게이트 K와 HIM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들을 때 되게 고통스러웠던 채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식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채널 간의 앰플리튜드의 채널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J나 2파이 FM 타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타우 대신에 지금 시간차가 K-JM이 된 거죠. 그쵸? 채널의 그때 이야기했을 때 채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우리가 그때 그거 계산했잖아요. 그쵸? 그 계산값이 J0 2파이 FM K 마이너스, 이것은 이제 I라고 하면 IM 또는 J, 뭐 인덱스니까 상관없겠죠. JM. 그다음에 앞에 P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값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서 J0-F를 대입하고 여기에서 그 우리가 계산한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received 심볼을 이용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요 값을 알아내면 옵티멀 웨이트 값을, 람다 값을 우리가 알아내서 옵티멀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옵티멀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있는 거죠.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값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매트릭스 사이즈를 좀 작게만 한다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매트릭스 사이즈 늘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컨셉을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늘리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숙제를 또 냈죠, 제가. 근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할게요.